자, 이번 시간에 교재 86페이지 한번 보실까? 86페이지. 지금 이제 86페이지는 챕터 4장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는 행위에 이제 관련해서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은 이 박스표 좀 넘겨보시면 박스표까지 나와 있는 부분까지 전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장에 여기 지금 챕터 4장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는 행위라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지금 하여야 하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잠깐 먼저 확인하고 교재로 돌아가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서 지금 교재 정리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관한 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그걸 설명하는데, 교재는 잠깐 좀 놔두시고 일단 설명을 좀 하고 이제 교재로 돌아간다면, 여기 일단 이 허가 신고란 건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주택단지. 그럼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이 주택단지의 일정의 이 관련법에 따른 일정의 시설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몇 가지를 잠깐 보시면, 자, 거주공간인 주택, 보시면 여기 주택단지 내에 여러 개 동을 여기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동부터 6동까지 해서 각 세대별로 100세대 정도 하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6개 동을 건설하겠다. 각 동의 세대는 100세대에서 600세대의 하나의 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거주 공간인 주택을 건설할 겁니다. 거주 공간인 주택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라 그래서 이 주택 단지에도 뭐를 또 집어넣게 됐냐면 부대 시설을 이 안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업주체가 하나의 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부대 시설을 단지 안에 이제 이 법에 따른 시설인 부대 시설을 건설할 거고요. 또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어떤 편리 또는 복리라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 있다? 그게 복리 시설이다. 그래서 이게 복리 시설을 주택 단지 안에 이와 같이 법에 따른 복리 시설을 단지 안에 건설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 하나의 주택 단지에는 사업주체가 거주 공간인 주택, 그리고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을 건설을 해서 하나의 단지를 꾸려서 이거를 건설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고, 그걸 공급받은 사람들은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해서 생활을 할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단지를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을 해서 입주해서 생활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거주 공간인 주택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6동에, 예를 들어서 여기 6동에, 예를 들어서 6동에 606호. 자, 이제 6동에 606호가 이제 보면 입주부터 거주하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6동에 606호가 5년이 지났어요. 근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입주했을 때보다 조금 답답한 느낌 등등등에 따라서 뭘 하고자. 그래서 6동에 606호가 이제 세대, 발코니, 이제 통상자 봤을 때 그걸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싶어요. 발코니 확장 공사. 그러면 6동에 606호가 세대 내에 이 발코니 확장.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로 쓰고자 하는 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6동에 606호가 이 발코니 확장이라는 건 그러면 기존에 이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 발코니를 뭐 하겠다? 입주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뭐 하겠다? 발코니를 확장하겠다. 그럼 확장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건 이 관련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갖추면 뭐예요? 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입주 초기, 애초에 사업주체가 공동들 건설 공급할 때 지금 거의 대다수가 입주 당시부터 발코니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확장을 하는 경우는 아니면 입주 전에 애초에 사업주체가 공동들 건설을 당시부터 확장하는 경우, 그럼 둘의 경우는 다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절차는
사업주체가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경우나 입주 후에 세대 각 개별 세대별로 확장하는 절차는 동일한데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도 절차는 동일한데 입주 후에 각 세대 이 개별로 이 확장이 안 된 세대를 확장하는 절차가 이제 세대 동의 얻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거예요, 부분들은. 자, 일단 그럼 결론 다시 돌아와서 6동에 606호가 발코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발코니 확장을 할 때 이제 보시면 크게 절차는 한 두 가지 절차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발코니 확장 공사는 절차를 보자, 절차.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606호는 그냥 세대 임의대로 확장 공사 절대 할 수 없어요. 법에서는 이 절차를 분명히 따라야만 뭐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절차는 첫 번째입니다. 동의요, 동의. 여기서 말하는 동의란 것은, 그러면 6개의 동으로 이제 꾸려진 하나의 이 주택단지에서 그럼 일단 606호가, 이 6동에 606호가 속해 있는 이 6동에 606호가 발코니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의는 이때는 6개 동의 전체 거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까? 아니면 606호가 속해 있는 6동의 거주자의 동의만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는 전체가 아니라 이 발코니 확장만 예를 들었을 때 그때는 이 6동에서 여기는 해당 동입니다. 해당 동이라는 건 몇 동? 6동에 거주한 자들의 일정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전체 거주자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적 요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때. 자, 그럼 일단 해당 동의 이 법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두 번째, 이제 관련 이 확장 전과 후에 관련법에 따른 이 서류를 가지고 챙겨서 갑니다. 누구한테? 여기서 지금 허가 신고란 건 누구한테 가서 허가 또는 신고를 얻게 된 적이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이 허가 또는 신고인데, 자, 이제 그러면 이 확정을 하고 됐을 때 이 해당 동의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서 관련 서류를 챙겨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눈 것은 허가 또는 신고라고 그랬어요. 허가 또는 신고인데, 이때는 이 허가란 것은 이 행위 변경의 내용이 중대한 행위 변경이라면 허가를, 경미한 거면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럼 일단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갔다. 일단 이 동의요건 충족에 대해 서류를 갖고 갔을 때, 이때 그러면 두 번째, 허가를 필요로 할까 아니면 신고만 하고 할 수 있을까를 정리하는 건데, 이때는 허가다 신고다 하면 대부분 거의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정도 뭐 하는데 뭐 굳이 허가까지는, 근데 이거는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를 필요한 중대 행위 변경으로서 절차는 일단은 단지 내 그 해당 해당 세대가 속한 그 동의 동의 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시장 군수에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한 이게 중대 행위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택단지 내 그러면 이제 하나는 요거를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예를 더 들어봐요. 하나. 자, 두 번째 이게 뭐죠? 볼까요? 자, 여기 이 사업주체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했어요. 건설 공급을 할 때, 여기 이 세대수에 비례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각 세대별로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세대는 요즘에 기본 웬만하면 거의 한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다 보니까 뭐 2대 이상이 더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할 때는 뭐예요? 법에 따른 요건에 따라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법에 따른 그 기준 내에서만 하겠죠. 뭐 주차장을 사업주체가 넓은 면적을 일부러 확보할 필요가, 그만큼 땅이 더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법에서는 이 사업주체는 법에서 정한 이 주차 면수를 하는 거지 더 사업주체가 땅을 확보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후에 보니까 법에 따른 이 요건에 충족된 주차 면수보다 뭐예요? 차량이 많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이 주차장 공간, 이 주택단지, 그러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따로 땅을 여기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는 거니까, 그럼 결국 뭐 하더라? 주택단지는 일정 공간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때는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주택단지 내 일정 시설을 뭐 할 수 있다? 용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용도 변경인데 보시면 주택단지 내
일정 시설에 한해서 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라고 한다면 주택단지는 일정 부대복리 시설 중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뭘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마찬가지. 그러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동의는 그러면 이 동의 이 주택단지 부대복리시 일정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때 동의 요건은 6개 동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동의 거주자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특정 동만. 당연히 주차장은 뭐 특정 동에만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부대봉시설주 일정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동의 요건 얼마가 필요합니까? 해당이 아니라 그때는 전체 동의 거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허가 신고다 허가가 필요한. 그래서 여기는 그 대상에 따라서 뭐가 이와 같이 법에 따른 동의 요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허가 지금 여기는 두 가지 다 이 허가라고 설명드렸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 행위도 있다. 신고만 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결국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들인데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 이제 지워버릴까요? 뭐 이 부분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니까. 자, 그럼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셨을 때 자, 시장 군수구청장의 지금 이 허가 신고란 것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입주 후에 주택이나 부대봉시설에 관련해서 일정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더라? 허가 신고가 필요한데 허가 신고를 얻기 전에 반드시 단지 내 전체 동이나 또는 특정 이 해당 동의 거주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고 나서 허가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거 앞으로 부분들이 여기서는 하나를 좀 더 구분하고 가죠. 자, 복리시설. 여기는 복리시설을 하나 구분하면 부대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지만 복리시설은 두 가지로 분명히 구분하시고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복리시설이라는 건 좀 전에 이 주택에 거하던 입주자 등의 생활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복리시설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지금 다 보시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고요. 복리시설이. 자, 두 번째, 입주자 공유가 아닌 에서 지금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복리시설은 복리시설 두 가지로 나눠졌다 보니까 입주자 공유인, 입주자 공유가 아닌이라고 그랬어요. 공유란 건 다른 개념 아니에요.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공동 소유 관계가 아닌 복리시설이 있다. 그러면 공유인, 공유가 아닌이라는 건 보실 때 여러분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말한 공유가 아닌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는 뭐를 좀 생각하시면 접근이 쉬우시냐면 여기서 공유가 아니란 것은 단지 내 뭐가 있어요? 상가 있죠. 상가. 그러면 주택 때 이 복리시설은 복리시설 입주자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공동 소유 관계가 아닌 것도 있더라. 이거를 뭐라? 여기는 따로 표현은 이렇게 이 표현으로만 주지 여기가 어떤 지문이라고 표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뭘 생각하시면 되더라? 주택단지 내 상가. 그래서 그럼 상가도 뭐가 가능하다? 행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입주 당시 예를 들어서 이 상가 예를 들어서 슈퍼를 했어요. 근데 인근에 대형 마트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그 슈퍼가 당연히 안 되니 그러니까 이 슈퍼가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어요. 용도 변경할 수 있죠.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공유인 복리시설은 여러분이 상가란 개념으로 그러면 공유인 복리시설은 뭐가 있냐?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뭐가 있어요? 경로당이나 아니면 애들이 노는 어린 놀이터라든가 그와 같은 뭐 일련의 복리시설이 있고 여기 아니란 건 뭘 생각? 여기는 상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좀 전에 여기 이제 지워졌지만 이제 보시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에 관한 요건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여기.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상가. 그럼 이 주택단지 내에 있는 이 공유는 복리 상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보면 상가도 뭐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 행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가에 대해서 이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의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왜? 그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의 요건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면 상가는 그냥 상가 이 소유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대신에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적합하다라면 후에 중대하든 허가, 경미하면 신고하고 하는 거지.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령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그 중대 유무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부분 하나 주의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대상은 크게 이와 같은 단지는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결국 풀을 숙제는 뭐냐? 물음표란 지문을 여기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어지는 물음표를 여러분이 보시는데, 물음표라는 여기 지문도 특정 지문을 줬을 때 이 주어지는 이 물음표 지문에 해당되는 게 동의가 전체 동의 거주자냐 특정 동의 거주자냐 아니면 이와 같이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냐? 그 첫 번째 하나 숙제. 두 번째, 동의 요건을 구분했다면 두 번째는 뭐? 이 주어지는 물음표 행위에 대해서 시장구조청정에 뭐가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구분하는 게 또 두 번째 숙제가 되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 됩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그럼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자, 일단은 먼저 1번에 가보죠. 1번. 자, 행위허가 기준 등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재 이제 크게 한번 정리를 들어가서 01번으로. 자, 이제 교재 88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어느 하나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구조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네 줄짜리 뭐 지문이 길지만 결국 이 01번에 뭐 하더라? 1년에 행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 관련 행위가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번부터 지금 미음번까지. 그래서 1번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의 사용 행위나 2번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선 행위인데 뭐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해서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행위입니다. 여기는 그 디귿의 두 번째 줄 양가로 단서 있죠. 그럼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뭐가? 허가 신고가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건 이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라든가, 그리고 미음과 관련된 두 가지, 밑에 A번, 미음 대통령령의 행위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 그 다음 B번에 공동주택의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라고 해서 일단 A, B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내력벽의 철거에 가보니까 양가로 단서 하나, 입주자 공의완인 봉의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단은 그럼 지금 일단 여기 박스 내용을 일단 한번 읽어는 보았고요. 박스 내용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박스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러면 지금 일단 그 박스 잠깐 확인해고 일단 이 1년 행위에 관해서 여기서 이 1년 행위에 관한 것 중 뭘 하나 뭐 여기서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 거냐면 여기는 이 1년의 행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동의요건 잠깐 접어두고요. 동의요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서 뭐예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허가 또는 뭐가? 신고. 이 허가 또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일단은 뭐를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하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지금 박스에 확인했던 부분에 가볼까요? 박스는 지금 미음번에 B번에 비내력벽 철거. 박스에 가시면 이제 비내력벽 철거가 있습니다. 비내력벽 철거. 그러면 비내력벽 철거가 있고 지금 양가로 여기 단서 있죠. 단서.
양가로 요 단서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단서. 여기는 이제 비닐벽 철거하면 이 양가로 요 단서라는 밑줄 그고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단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닐벽 철거는 뭐더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닐벽 철거는 제외한다는 것은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의 비닐벽 철거는 뭐가? 허가 신고가 있다 없다 생략된다는 이야기 부분들 하나. 자 이제 그러면 좀 전에 공유 아닌 건 어디를 생각하시자? 단지 내 뭐예요? 상가예요. 상가. 자 그거 하나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크게 일단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자 또 하나 밑줄 끌 거는 좀 전에 위에 디귿입니다. 일부를 철거한 행위의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그러면 두 번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는 뭐 하겠더라? 경미한 행위도 뭐예요? 제외한다. 이 경미한 행위도 뭐 하겠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제외. 자 일단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첫 번째 비닐벽 철거에 관련된 단서란 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닐벽 철거는 뭐가? 허가 신고가 생략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디귿 관련한 국토교통부를 용어는 뭐예요? 경미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것은 즉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도 뭐가? 허가 또는 신고가 생략됩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여기 2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경미한 행위는 어떤 행위를 경미한 행위로 봐서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할 거냐? 자 밑에 지금 보충학습 박스에 들어가 보면 지금 바로 밑에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몇 가지 행위를 지금 기술하고 있냐면 11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박스에서는 1번의 행위부터 해서 쭉 해서 몇 가지 11번 해당되는 이와 같은 11가지 행위에 이 11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생략된다? 시다고 적을 뭐가 생략돼요? 허가 또는 신고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1번에 가보니까 1번은 지금 창틀 문틀의 교체부터 교체, 2번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를 포함해서 자, 쭉에서 8번 쭉에서 마지막 일단 10번 가볼까요? 10번 우측에 87페이지 상단에 10번. 그래서 10번도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교체로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11번 그 밖에는 여기는 문항은 10번까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11번은 그냥 빼고 여기는 빼고 여러분이 몇 번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10번까지. 11번은 그 밖이니까요. 11번은 그 밖은 언급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허가 신고가 생략된 건 몇 가지만 기억하 1번부터 10번까지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1번하고 10번에 그 뒤에 가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다 들어가 있냐면 마지막 1번부터 10번에 거의 대다수 끝에 가보니까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뭐의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뭐의 교체 행위는 뭐뭐의 교체라는 것은 뭐가? 이 허가 신고가 필요했다 없다? 생략된다는 거예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번에 창틀 문틀, 세대 창틀 문틀을 교체하는 것은 뭐예요? 허가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관련한 부분에 가면 다 그 지문은 거의 공통적으로 다 뭘로 끝나요? 교체란 지문으로 끝나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행위 허가 관련 부분에 문제를 주었을 때 뭐뭐의 교체로 끝나는 행위는 뭐가 필요 없다. 허가 신고가 생략된 대로 일단 기준을 하나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보니까 모두가 다 그 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보니까 자 하나란 것은 문항 4번으로 갑니다. 4번 86페이지 그 중간에 1, 2, 3 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난방 방식의 변경 자 그러면 지금 지문에 여기 1번부터 10번 중에 4번은 보니까 난방 방식의 변경입니다. 난방 방식의 변경 자 그러면 난방 방식의 변경이 여기 단서가 있어요. 난방 방식 변경이다. 여기는 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는 이 단서를 줬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난방 방식을 변경한다. 그리고 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는 질문인데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난방 방식의 변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보통 난방 방식이 바뀌죠. 예를 들어 난방은 여러분들이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만 이제 국한에 설명드리면 지역 난방은 세대별로 보일러가, 중앙 난방은 단지 지하에 대형 보일러를 설치해서 뭐 동 전체를 난방하는, 지역 난방은 그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고온수나 고온의 전기를 받아서 단지 내를 뭐 난방하는 걸 지역 난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난방 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 난방은 거의 중앙 난방은 거의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중앙 난방은 건설된 지가 거의 한 2, 3년 전부터는 거의 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부분 10년 훨씬, 10년에서 한 15년 사이, 15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부터는 중앙 난방의 방식 공동체 건설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난방은 건설되지 않았다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관리상 문제도 있지만, 뭐 공유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 보니까 건설하지 아니하고 중앙 난방 방식이 뭘로 많이 바뀌냐면 개별 난방이나 또는 지역 난방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난방 방식 변경이라는 것은 중앙 난방이 예를 들어서 개별 난방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은 보면 중앙이 지역 난방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중앙이 지역으로 바뀐다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허가 신고가 생략되는 건데 아닙니다. 중앙이 개별 난방으로 바뀐다는 건 어떻게 돼요? 난방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이거는 보면 동의여건도 여기는 특정이 아니라 전체 거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중대 행위 변경이고 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한 난방 방식 변경은 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면 양가로 다 시설물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 중앙에서 개별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시설물 파손 철거를 포함한 중대 행위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한 것은 따로 법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럼 난방 방식 변경이고 시설물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고 해놨지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개별로 가는 건 어떤 난방에 전혀 이야기가 없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4번의 의미는 여러분 여기 4번의 의미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그 뒤이어서 어떤 변경을 의미하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실 것은 개별 난방. 여기 이제 이 형태의 난방이 아니란 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럼 여기서 4번의 의미에 제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개별 난방에 있어서 보일러 교체 정도만 의미만 이해하시고 보일러 교체한다. 예를 들어서 개별 난방인데 개별 난방은 세대별로 각 보일러가 있다는 거. 이 보일러를 통해 난방하는데 보일러가 자꾸 속썩여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날이 이제 추워져서 보일러가 발생이 돼서 뭐 한 10만 원 들어 고쳐놨어요. 근데 또 한 2주 있다가 또 10만 원을 들어. 근데 고쳤어요. 근데 또 고장나면 뭐예요? 그냥 그 보일러를 뭐 하자? 교체해버리자는 그 개념으로 가시는 부분을 해서 여기는 따로 외우시기보다 여기는 법의 중요한 건 개념은 이와 같은 형태의 난방방식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개별 난방에서 무슨 행위 정도, 보일러 교체 행위 정도 하나 이해를 해서 정리하죠.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란 건 난방 방식의 변경이란 것은 시설물 파손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가 뭘로 바뀌면 포함으로 바뀌면 안 돼요. 시설물 파손 철거를 포함한다고 했다면 그때는 난방이 어떤 난방이요? 중앙이 개별 난방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 포함이 아니라 뭐라고 돼요?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방은 아니라는 거, 변경이 아니고 단순히 뭐예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일러 교체 의미 정도만 이해하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는 그 중에 하나, 교체론 하나 확인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볼까요? 하나 더. 하나는 우측에 9번 봅니다. 9번. 9번은 지금 주민운동시설의 교체입니다. 주민운동시설. 지금 좀 전에 봤던 4번과 같이 난방방식 변경 시설물 파손 시설물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고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9번 같은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는 양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교체 행위인지를 좀 나누어 설명해 놨어요. 볼까요? 여기서 이제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라는 것은 다른 운동 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걸 말하며 뭐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로 되니까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로 포함한다는 거 이거는 이거는 허가 또는 신고로 분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민운동시설 교체라는 건 종목 변경을 말하는 거지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 중에 4번하고 9번 좀 정리해서 자, 크게 일단 먼저 두 가지예요. 이 중에 하나, 두 번째 경면 행위는 뭐 하더라? 허가 신고가 생략되는데 정리는 이렇게 하세요. 1번부터 10번에 기본 골자는 이겁니다. 뭐뭐의 교체로 끝난다면 뭐가 필요 없다. 허가 신고가 생략이 되는데 그 10가지 지문 중에서 지금 보셨던 몇 번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9번 요 두 개 의미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번, 9번 하나 정리하고 자, 기타 이제 교재 밑에 이제 보면 기타 박스 밑에 2번부터 해서 지금 문항 8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참조하셔도 돼요. 시험과 연결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는 형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장을 넘겨보십니다. 이제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 변경의 종류. 그럼 일단 여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행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허가 신고를 받을 거냐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지금 일단 88페이지 1번 그 행위 변경의 종류가 하는 구분을 1번에 용도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일단 이 행위 변경 한번 볼까요? 용도 변경하고자 했을 때 1번 자 우측에 89페이지 2번에 개축, 재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행위를 그 다음 3번에 파손, 철거하고자 하는 행위를 자 그래 한 장을 넘겨보면 3의 2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행위를 그 다음에 4번은 용도 폐지 5번 비내력벽 철거 6번에 중축 중설까지 총 몇 가지 행위를 정리하고 있더라. 용도 변경부터 6번에 중축 중설에 따른 6가지 행위별에 따른 대상 구분에 대해서 중대하다면 뭐를 허가를 경미하다면 뭐예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박스표를 다시 한번 구분해 크게 여러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걸로 볼까요? 그러면 88페이지 한번 다시 1번의 용도 변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박스표를 다시 한번 통해서 정리할까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 구분을 가봤더니, 가나 다라에서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가번,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 나번은 입주자 공유 아닌 봉의시설. 자, 그럼 좀 전에 설명드렸네요. 여기서 말한 입주자 공유 아닌 봉의시설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죠? 주택단지 내 어디를? 상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가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쉬우니까. 그럼 이 공유 아닌 봉의시설도 행위 변경하는데 여기 꼭 하나 주의하실 것. 공유 아닌 복리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 없다. 입주자 관련 동의 요건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나번하고 그 다음에 다번을 가보니까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9번은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놨죠. 자, 이제 그걸 보니까 용도변, 1번 용도변경 하나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관련한 구분은 크게 몇 가지? 가나 다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자, 그럼 용도변경 그 세 가지 대상 구분에 따른 이 행위는 보니까 박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보니까 좌측은 허가를, 우측은 뭐예요? 신고가 나눠지는 그 박스별로 해서 쭉 해서 방금 봤던 6번에 중축, 중설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일단 구성은 박스가 용도 변경부터 중축, 중설까지가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박스를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 변경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두 번째 요 경미한 행위를 설명드렸고 첫 번째 비내력벽 철거 관련된 단서 규정에 따른 경우는 뭐가 생략된다. 허가 신고가 생략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이 비내력벽 철거를 한번 가볼까요? 비내력벽 철거. 자, 그러면 페이지 91페이지 가보시면 91페이지 가면 다섯 번째 비내력벽 철거죠. 보니까 지금 그 위에 용도 폐지는 보니까 가나 다로 나눠져 있고요. 중축 중설됐다는 박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 5번의 비내력벽 철거는 보니까 9번이 지금 보면 가번에 공동주택과 나번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봉리시설이다. 그래서 어느 대상에 대한 비내력벽 철거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습니까? 좀 전에 여기서 말한 단서란 건 뭐였어요?
비내력벽 철거인데 단서는 입주자 공유 아닌 봉유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내력벽 철거하는데 어느 대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거죠. 부분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허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는 몇 가지 대상에 대해서 2가지. 입주자 공유 아닌 봉유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뭐가 생략됩니까? 허가 또는 신고가. 그리고 방금 살폈던 1번부터 11번까지 관련된 11가지 경매 행위는 뭐가 생략된다? 허가 신고가 생략됩니다. 라고 해서 이 2가지는 일단은 구분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죠. 부분 하나.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정리를 해서 지금 정리했던 것은 자, 여기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 변경 하나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첫 번째 지금 하나 정리했던 게 이 부분 하나, 이 허가 신고가 생략된 행위 변경 하나 정리했다면,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주어지는 물음표 지문 여러분이 하나 풀어야 할 숙제, 2개 숙제를 풀어 가시는데, 첫 번째, 지금 이 행위 변경에 따른 가나 다에 따른 대상 구분별에 따라 동의 요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지만, 두 번째 하나 풀어갈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허가 또는 신고 인지를 여러분 이 주어진 행위 변경이 이 물음표 지문에 따른 이 주어진 조건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래서 보니까 자, 하나 일단은 보니까 박스표를 지금 88페이지 용도 변경부터 89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행위 변경에 따른 구분별에 따라 뭐예요? 허가도 있지만 신고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박스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박스가 비어있는 것도 있고 양쪽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단은 본문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두 번째 뭘 한번 정리하고자 하면,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보면 두 번째는 뭐를 정리하냐면 허가 기준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가 기준만이란 것은 자, 여기는 허가 기준만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만이라는 건 뭐가 필요 없다. 신고가 아닌 무슨 기준만 나온다는 거예요. 허가 기준만 나오는 행위 변경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행위 변경은 신고가 아닌 무슨 기준만 나온다. 허가 기준만 나오지 무슨 요건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신고 기준은 따로 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가지 용도 변경부터 증설까지 중에 신고가 없이 무슨 기준만 나온다? 허가 기준만 나오는 행위 변경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허가 기준만 등장한 행위 변경을 보니까 자, 2번 볼까요? 우측에 89페이지 2번에 개축, 재축, 대수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 여기 1번에 번호 1번은 아니겠지만 일단 개축, 재축, 대수선이에요. 그럼 개축, 재축, 대수는 뭐냐? 박스 자체가 어느 박스는 아예 비어 있죠. 여기는 신고 기준 자체가 없어요. 무슨 기준만 가지고 있어요? 허가 기준만 있어요. 그거 하나 확인할 필요 있는 거고. 자, 2번에 개축, 재축, 재축은 여기는 개축, 재축, 대수선은 허가 기준만 이제 신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 자, 한 장을 넘겨서 지금 행위 변경에 관한 부분으로 보셨을 때 3의 2 있죠? 3의 2 가면 두 번째 지금 보면 세대 구분형 지금 저기는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한 행위도 보니까 여기도 어느 박스나 다 비었다. 신고 기준란이 아예 비었습니다. 부분 하나. 그 3의 2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재 번호로 가면 네 번째죠. 용도 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번호로 가서 네 번째가 되는 뭐예요? 용도 페이지도 보니까 용도 페이지도 보니까 아예 무슨 난이 비어 있어요? 신고 기준 난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은 네 번째지만 교재 번호로 가보면 다섯 번째, 비내력벽 철거죠. 그래서 보니까 네 번째는 지금 보니까 비내력벽 철거입니다. 비내력벽 철거다. 이제 그래서 보셨을 때
비내력표 처벌 좀 전에 봤지만 공유 아닌 봉의설 자체 행위가 없다는 거 하나 확인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관해서도 뭐만 필요하더라? 허가. 그래서 5번은 일단 신고 기준 난 자체가 없고 증축 증설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본문 내용 들어가기 여기까지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보신 대로 여기 두 가지 행위 설명을 한번 확인했고요. 두 번째, 허가 기준만을 가지고 있는 행위 변경 뭐가 있다? 개축, 재축, 대수선,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설치, 용도 폐지와 비내력벽 철거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 해당되는 뒤쪽에 가나 다 어떤 행위 그 대상 구분을 주어도 여기 뒤에다 플러스 여기 있는 분 여러분이 이 중에 가나 나나 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 대상 구분에 이 행위를 대상 구분을 줘도 관련 동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플러스 뒤에는 시장구조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신고가 필요하다. 뒤에는 반드시 뭐가만 나와야 돼? 허가만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중에 공동주택의 대소선을 하고자 할 때는 동의요건 충족 후에 시장구조리 신고가 필요하다? 안 돼요. 왜? 여기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한 가나 다 무엇을 주더라 뒤에 플러스 일정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여기는 무슨 요건만 나와야 돼요? 허가만 나와야 돼요. 여기는 뭐가 나오는 순간 틀리게 되면 다른 거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1,4번 중에 가나 다하고 연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뒤에 100% 뭐가 필요해요? 허가입니다. 여기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그럼 맞다 틀리다 100%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그래서 지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 1번, 2번을 설명드린 것은 1번은 여기에 좀 이 행위가 시험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여러분 풀을 숙제 중에 하나 허가 신고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개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큰 틀로 허가 신고를 봤을 때 양쪽 허가 신고가 들어있는 행위도 있지만 1,4번의 경우는 아예 무슨 기준 자체가 없어요. 신고 행위금만 없고 무슨 요건만 필요하더라? 허가.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먼저 선 정리하는 것도 본문 내용을 들어간 여러분이 혹시나 시험이란 게 보다 보니까 1번 아니면 2번의 행위 중에서 혹시 이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분명히 시험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를 정리할 거냐면 이제 허가와 신고에 관한 걸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일단은 자 박스를 쭉 한번 보셨을 때 허가와 신고 기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행위 변경의 종류가 적은 게 뭐가 더 적냐면 허가보다는 신고 행위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많은 것보단 여러분이 적은 걸 정리를 하고 그걸 정확히 정리했다면 나머지 행위는 다 뭘로 매련되더라? 허가로 매련되는 순서별로 맞기 때문에 좀 쉬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관련 허가와 신고 기준 중에 신고 기준을 일단 한번 일괄 정리하고 그 다음 허가 기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신고 기준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다.